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내년과 내후년의 전개 방향을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원칙적으로 이 풀 강의는 JS 노벨닷컴에서 유료 명경 회원만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안이 중대해서 그 유튜브에 있는 무료 회원들과 또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전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에도 무료로 풀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11월 11일 3일 전입니다.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맛보기 강의가 올려져 있고, 또 JS 노벨닷컴에서는 풀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식어가는 한국 경제, 무디스의 냉정한 평가. 무디스는 지금 국내의 기관들 중에서 한국 경제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2.3%면은 잠재 성장률도 밑도는 아주 위험한 성장률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3일 전에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이죠. 오늘이 11월 14일 수요일이고 어제 13일 화요일자에 무디스가 드디어 그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속마음을 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어제자 11월 13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 무디스의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내년과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한국의 투자와 소비는, 또 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대중들과 투자자들이 이거를 대비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그래서 오늘은 전 국민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풀 무료 강의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요, 지금 남미나 유럽 좌파의 원래 태생지 본거지가 유럽이고, 그 유럽 좌파가 그 남미를 건너 가지고 남미의 그 60년대 해방 신학이 가장 그 위험한 마르크스주의적 극단적 좌파, 극좌파 성향을 띈 것이 남미 국가들입니다. 지금 유럽도 사회주의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럽과 남미는 지금 우파를 넘어서서 극우주의로, 우양우로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 내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지금 극우파가 유럽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되게 되면 유럽도 거의 사회주의의 종말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만 거꾸로 좌양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민주당 정부가. 자,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시간 전, 19시간 전, 바로 어제자입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고 어제 13일자입니다. 화요일날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디스의 경고, 친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기사 제목이 있고요. 또 매일경제에서 무디스의 경고,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생산성과 상관없이 상향을 시키고 또 취급할 사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익 요원들하고 노동계 의사만 반영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또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는 게 이게 좌파 정책이지요.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반시장적 정책이죠. 좌파적,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이 한국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화면 스크랩을 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이 한국 경제 내부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외부의 부정적인 변수,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같은 것들이죠. 또 유럽과 이탈리아의 그 갈등, 이런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주만 이사는 이 구주만 이사가 그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평가를 하는 이거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 한국 담당 총책임자, 국가 신용 평가를 하는 구주만 이사는 자신이 밝힌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친노동정책, 좌파적 정책이지요. 또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만 거꾸로 지금 인상으로 가고 있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부 다 한국의 경쟁국가는 전부 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은 마이너스는 안 간다는 얘기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대 초반이죠. 잠재 성장률 이하로. 또 외부 악재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좌파적 정책,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구주만 이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 구주만 이사는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불확실성은 글로벌 무역 분쟁, 유동성 긴축 등 외부적 환경에 내부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국가 정책이 합쳐진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주만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디스는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부정적으로 전망 등급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하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투자와 소비가 더욱더 위축되고 외국인들은 점점 더 빨리 한국 탈출을 하게 되겠지요. 무디스에서 이렇게 민주당 정부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어제 13일자에 제가 11일자 강의를 할 때 무디스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11일날 1월날 강의에서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성장률이 내년에 2.3%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민주당 정부의 좌파적 정책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다. 11일날 1월날 그렇게 강의를 올려드렸지요.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11일날 강의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올리고서 이틀 후에 드디어 무디스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이 좌파적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다. 제가 강의하고 이틀 만에 그냥 직설적으로 무디스가 한국 정부에다가 경고를 던졌습니다. 제가 3일 전 분석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적중했지요. 이건 13일 날, 저는 11일 날 강의 올렸고, 이건 13일 날 이틀 후에 무디스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디스가 했던 좌파 정책, 법인세 세금을 인상을 하고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는 이 좌파적 정책에 대한 경고, 이 경고는요, 우리 명품경제학 채널에서는 정확하게 1년 4개월 전인 작년 7월 달부터 우리가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내용을 매주 일요일 날 코스피와 세계정책 강의할 때마다 매주 일요일 날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주입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주의하라고. 1년 4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날 반복적으로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후에 무디스가 똑같은 경고를 한 겁니다. 명경채널이 1년 4개월 먼저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경채널 처음 듣는 분을 위해 가지고요. 그게 뭐냐? 작년 2017년 7월 30일 날 강의 화면입니다. 외인들이 한국 철수를 하게 되고 단기 급등한 장세가 나타나고 외인매는 순환매 전략으로 철도 침맥의 사고 파고를 반복하면서 한국에 쫙 다 철수한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 국회 세법 개정이 불발돼 갖고 소득세 법인세 인상이 안 되면은 괜찮은데 작년에 세법 개정을 해버린다면은 한국 정신은 희망 없다. 이렇게 작년 7월 30일 날 강의했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그리고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정시 위험한 덫에 걸렸다. 1시간 10분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7월 30일 날 여기 강의 제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0 붕괴 가능성은 없다. 작년 하반기에는 붕괴 안 됐죠. 그런데 올라와서 붕괴 됐죠. 올라와가지고 하반기에 와가지고 그리고 대응 기간에 1년 동안 충분히 있다.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충분히 고점에서 팔아먹었죠. 우리는 명경 회원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무디스가 경고했던 내용을 우리 명경 채널 회원들은 1년 4개월 전에 명경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받고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다 고점에서 현금화 시켜 놨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강의 내용 보겠습니다. 1년 4개월이 아니라 작년 5월 24일 날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죽을 높아던 고점 분석 1이란 강의 제목으로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쳐지니까 투자자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작년 5월 24일 날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내용. 2018에서 2019년 이 사이에 2018에서 2019년에 자산 가속도가 발생할 때 현금화를 해라. 2018년도에 코스피가 지수 상단이 2600까지 갔죠. 2600 현금화를 해라. 이제 이 2018, 2019년쯤에 고점을 찍고 2019년, 2020년부터 글로벌 주글로 파동 하락이 시작된다. 주글로 파동 고점이 2018에서 19년 이 사이에 온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 연착륙 대책을 준비해라. 세금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시킬 준비를 해라 하면서 작년 5월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소비 위축과 역자산 효과를 차단하는 정책을 준비해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자산 효과를 부추기는 정세와 또 소비 위축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만 지금 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친노동 정책과 정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2018, 19년에 글로벌 고점하다가 2020년부터 경기 하강이 오니까 지금부터 이런 대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경기 연착륙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있냐. 5월 29일 날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대세 상승 국면이다. 상반기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지금 무너졌죠. 하반기부터. 그리고 투자자는 부채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달러와 미 국채 투자 실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명경 채널에서 매주 경기 시그널 지표를 갖다가 매주 일요일 날 분석해서 올린다. 정부는 이걸 미리 준비하라고 작년 5월달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오늘 현재도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일 있다고. 위기 아니라 그럽니다. 위기 아닌지 내년에 한번 볼까요? 내년과 내년의 위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풀어보지 뻔한데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4개월 전입니다. 올해 4개월 전에 유튜브에 전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 놨습니다. 대통령 경제가외 제30편 최저임금법이 위헌법률인 3가지 이유. 이거 무료 강의니까 전 국민 지금 다 열어보십시오. 원래 7월 16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7월 16일 원래. 근데 민주당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강행했죠. 그리고 무디스가 지금 4개월 후에, 요게 4개월 전에 올린 거죠. 7월 16일 날 4개월 후에 친노동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금 4개월 후에 어제자에 무디스가 이런 경고를 했죠. 제가 이거 위헌법률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올 7월 16일 날 왜 위헌법률인지 저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아무리 경고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럼 무디스의 이런 평가가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뻔한 결과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피치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무디스하고 S&P 세계 양대 2대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디스의 영향이 가장 큰 절대적인 회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제신용평가사라는 얘기는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신용등급,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의 신용등급 전부 다를 무디스와 S&P 피치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무디스입니다. 여기서 평가를 했다 그러기나 말 한마디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절대적. 다시 말해서 무디스라는 회사는 우리가 싫든 좋든 그 실체가 뭐냐, 전 세계 경제의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심판이고, 사실대로 표현하자면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심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제로 좋든 안 좋든 간에 안 좋다 그러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도가 외인 자본들 다 빠져버립니다. 안 좋다 그러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 맞을 필요 없습니다.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저승사자 같은. 이 무디스의 이 평가에 걸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스스로 무디스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무디스만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S&P, 피치까지 전부 다 줄줄이 똑같은 보고서를 내놓을 겁니다. 무디스가 어제 한 것처럼 똑같은 보고서를. 그러면 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은요, 글로벌 이 심판자들은 한국에서 좌파 정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우파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또 아니면 지금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정책을 포기하고 법인세 인상한 거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친노동 정책 했던 거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현재 정책을 처리하기 전까지는요, 무디스와 S&P와 피치가 전부 한국에서 외인 투자자들 다 철수시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한국의 글로벌 투자가 철수하게 되게 되면 한국 증시가 어떤 충격을 받을지 뻔한 일이죠. 한국 경제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결과는 뻔하겠죠. 이게 지금 국제신용평가사 이 글로벌 저승사자 심판자가 이제 드디어 한국 정부의 목에다가 칼을 들댄 겁니다. 어제자 보도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언론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객관적인, 일본은 뭐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할 리가 없겠죠. 근데 객관적인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어제자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일본 언론이 보여준 추락하는 한국 경제, 이게 제목입니다. 추락 중인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자, 이 기사에 있는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설비 투자가 이수 빨간선이었는데, 출범하고 나서 5월달 출범해서 5개월 만에 설비 투자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생산도 5개월 만에 이렇게 하락 곤두박질 쳤습니다.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5개월 만에 설비 투자, 광공업 생산, 이게 전부 내수경제 상황이죠. 내수경제. 설비 투자와 광공업 생산이 내수경제입니다. 전부. 이게 5개월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한 3개월 회복하는가 2개월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최저임금을 16.6% 인상을 시키자마자 그 시점서부터 7개월 동안 설비 투자 완전히 추락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광공업 생산도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주 52시간 근로제 채택을 해버리니까 2달 후에 설비 투자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리고요. 광공업 생산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좌파적 경제 정책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추락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이걸 통계 지표를 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일본은 우리가 경쟁국가니까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예. 그냥 뭐 전혀 논거가 없는 비방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의 통계 지표로 분석한 거라서 우리가 반박할 여지도 없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설비 투자가 여기서요 20%대에서 마이너스 10%대로, 20%대에서 마이너스 10%대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0%는 총 곤두박질 쳤고요. 설비 투자가 플러스 1.8에서 마이너스 19.3으로 마이너스 20%가 폭락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30% 폭락했고,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만에 광공업 생산이 플러스 1.8에서 마이너스 19.3으로 20%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폭락이죠. 1년 6개월 만에 좌파 정책으로. 아직도 청와대는 아니라 그럽니다. 내각도 아니라 그럽니다. 위기 아니라고 합니다. 내년에 효과 나타난다고 합니다. 좌파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내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인정은 절대로 안 하고요. 궤변을 갖고 강변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정부죠. 궤변을 갖고 강변하는 거.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실패를 했으면, 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 맞습니다. 30%나 설비 투자 감소했고 20%나 광공업 투자 감소해가지고 생산 감소해가지고 경기 침체기 들었었습니다. 제가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득주도 성장으로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다 새로운 정책 찾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그럽니다. 위기 아니라 그럽니다. 뭐 상황은 엄중하지만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위기는 아닙니다. 좀 둔화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을 갖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궤변을 놓습니다. 이런 자세는 매우 잘못된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매우 잘못된 정부의 자세고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 근데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서 조선TV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홍남기 새로운 경제부총리 됐죠. 김수현 정책수석 됐죠.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니까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감 말정을 하지 마라. 왜 궤변을 늘어놓느냐. 위기인데 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고 김광두 부의장이 한 소리 했습니다. 이틀 전 보도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분석 결론입니다. 그럼 위기의 한국 경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타개는 해야 되겠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타개 방법은 있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 존재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댓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5일 전에 우리 명경 시청자님이 올리신 글이고요. 제가 거기 올린 답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2014년도에 제가 2016년도 2년 전에 제가 작년까지 만 20년 동안 LBA 오프라인 강의를 만 20년 동안 했습니다. 만 20년. 그 2016년 LBA가 35기인가 36기인가 6기인가 지금 7기가 마지막인가 2016년 강의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보고 21세기의 비틀즈가 될 한국의 위대한 K-팝 스타다. 이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셔라. 싸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를 휩쓸 우리 한국 문화와 K-팝을 세계에 전파할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이 강의 도중에 이 방탄소년단 강의를 한 10분 동안 내가 했는데 그게 2년 후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됐죠.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처럼. 그리고 제가 21세기 비틀즈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요즘 미국과 영국의 언론 기사에서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표현까지 같이 하는 걸 보고.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댓글을 올린 동영상과 다른 그 댓글이 4일 전에 2년 전에 올렸던 강의에, 요거는 엊그저께 올렸던 강의에 있던 댓글이고요. 2년 전에 올렸던 강의에 4일 전에 정연님이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어떤 시청자님이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올린 그 일산의 K컬처밸리 무산될까 하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에 4일 전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말씀하셨던 방탄소년단 현재 세계 최고가 되었으니 존경합니다. 4일 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댓글이 올라가 있는 것은 K컬처밸리 무산될까 하는 딱 2년 전에 올린 강의였습니다. 자,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위기의 한국 경제. 그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 경제 가외 시리즈 37편을 갖다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대통령 경제 가외 시리즈는 전 국민이 무료로 보시라고 유료 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 대통령 경제 가외 시리즈를 제가 1년 6개월 전에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했는데
이 좌파적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했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 안 해도 5천만 명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식 좌파식 방법으로는 다 함께 잘 살 수가 없고 다 함께 거지되는 꼴 납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상생하는 정말 다 함께 잘 사는 위대한 자본주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알려드렸다는 사명감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37편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해법이 전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민주당에서 본청 만척하고 보기는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청 만척할 뿐이죠. 그러다가 흉내나 내려고 뭐 협력이익 상승제라고 말도 안 되는 이걸 보고 흉내를 내가지고 시장 복지를 그런 식으로 해볼까 협력이익 상승 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 중소기업 말도 안 되는 완전 좌파가 결국 세금 더 거두겠다는 발상 연장성산에 있는 기업이익 더 줄이겠다는 추지이익 침해하면서 자본주의 파괴해가면서 그런 거나 안을 내놓고 제가 시장 복지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컨닝을 해가지고 참 컨닝도 유치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시장 복지로 5천만 명 전 국민과 70억 전 인구가 열광할 수 있는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존경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전부 다 끌어안고 가는 협력과 상생의 진짜 경제, 진짜 자본주의 그 방법 다 제시해 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여기 보십시오. 다 무료입니다. 이 강의. 자, 명경 유튜브 채널 또 js노벨.com 강의 남아있는 강의 시리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후에 16일 금요일 날 2019년 20년 추글로 파동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내일 모레 강의 올라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달 명경의 슈퍼재테크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투자자산을 전 국민이 옮겨야 됩니다. 민주당 좌파가 지 흔들고 있는 망치고 있는 한국경제 투자하고 있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시점이 언제일지 12월 슈퍼재테크를 올려드립니다.